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야. 그러니까 꼭 얘들 시험 보면 뭐 미국의 수도가 하와이다라고 써놔. 명제 아니죠하고 틀리면 체크하면 안 되죠. 명제잖아. 거짓이 명제지. 아시겠죠? 오케이? 참인 명제가 있고 거짓인 명제가 있어. 참과 거짓이 판단이 되기만 하면 뭐다? 명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수학을 잘한다 이런 건 명제가 될 수 없고, 명제로 만들려면 기준을 잡고 뭐 90점 이상이다, 이하다 이렇게 잡으면 참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용어를 애들이 한 번씩 기억 못 하더라고. 진리집합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진리집합? 뭐게? 소윤아. 모두 다 참. 모두 다 참. 뭐 비슷한 느낌이야. 봐봐. 그 조건이란 게 있어. 명제는 딱 그 문장만 봤을 때 참이랑 거짓이 판단이 되는데, 조건은 이런 느낌이에요. 봐봐. x는 2의 배수이다. 이런 게 조건이야. x가 뭐가 되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 만약에 전체 집합이 뭐 1부터 10까지였어 얘들아. 확인됐나? x에 누가 들어가면 저 조건이 참이 되니? 2, 4, 6, 8, 10 얘들이 들어가면 저 조건이 참이 되죠. 그럼 조건이 참이 되게 만드는 애들을 집합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게 진리집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진리집합이 뭐가 나온다? 이 조건을 P로 잡아봐. 집합은 대문자 P로 보통 쓰거든요. 그럼 얘는 진리집합이 어떻게 나온다? 2, 4, 6, 8, 10 얘가 진리집합이다. 오케이? 조건 하나를 또 써보면 x는 4의 배수이다 라고 써버리면 이것도 조건이죠. x가 뭐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조건 q를 참이 되게 하는 애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또 진리집합 4랑 8이 되겠네요. 그럼 이 조건 두 개를 이면으로 연결을 시켜버리면 이제 하나의 명제가 되는 거야.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이거는 참 거짓이 명확히 판단이 되잖아. 2의 배수면 4의 배수인 거야? 이 때문에 안 되죠. 4의 배수면 2의 배수인 거야? 그거는 맞죠. 얘처럼 조건 두 개 연결되니까 명제가 돼버렸네요. 오케이? 진리집합이 뭐다?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애들을 집합으로 만든 게 진리집합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 용어고, 사실 여기 단원의 어려운 포인트는 뒤에 산술기하랑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거기에 이제 문제들이 어렵게 출제가 되면 어렵다. 거기 잘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 전에 여기 봅시다.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 얘는 뭘로 보시면 되냐면 방향성으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봐봐. 방금 위에 조건 두 개 연결하는 게 명제였죠. P이면 Q이다. 첫 번째로 충분조건을 보면 충분조건은 이거야. 봐봐. P이면 Q이다가 3이잖아? 그러면 충분조건이에요. 방금 저거는 충분조건이 아니야? 아니지.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가 참이 아니었잖아. 확인됐나요? 이거는 충분조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방향성으로 보면 되는데, 정방향이 참이면 저만 정방향이라고 생각하면 아니죠. 여러분도 이게 정방향이라고 생각하시죠? 이게 역방향이죠. 저만 그래 생각 아니죠? 여러분도 그래 생각하세요? 고이 새끼들 하도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게 정방향이죠? 당연하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정방향이 참이면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그리고 참이면은 보통 두 줄 그어버리면 이렇게. 그래서 화살표. 정방향이 참이면 얘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필요 조건은 그러면 어떤 상황이겠니? 역방향이 참인 게 되겠네요. 예를 들어 P이면 Q이다가 참이 아니라 Q이면 P이다가 참인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 필요 조건이다 라고 부르는 거야. 방금 내가 예를 들었던 이 명제가 무슨 조건이겠어?
필요 조건이겠죠. 정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으로 봤을 때 참이니까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이게 참이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필요 충분 조건은 양방향이 다 성립해야 돼요.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은 P이면 Q이다도 참이 되고요. 그 다음에 Q이면 P이다도 참이 되는 요 상황이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로 보는 게 지금 방향성이고 뭘로 물어볼 수도 있냐면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봐봐 얘들아. 얘를 참이되게 하는 진리집합이 P고 얘가 참이되게 하는 진리집합이 Q야. P이면 Q이다래. 그러면은 P가 Q에 포함되는 상황이겠지. 말 그대로 P이면 Q이다자. P면 Q야. 무조건. 빼박. 그럼 P가 Q에 들어간다는 소리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희는 똑똑하구나. P가 어디 들어가는? Q에 들어가는 요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뭐 당연히 누가 누구로? Q가 P에 포함되겠지. Q이면 P이다니까. 이 경우에는 Q가 P에 들어가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얘는 어떤 상황? 두 개가 아예 집합이 똑같은 상황이겠네. 얘가 참이되게 하는 진리집합이다. 얘가 참이되게 하는 진리집합이다. 둘 다 아예 똑같은 상태일 때 뭐가 된다?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문제 주면 B가 이렇게 있고 A가 뭐 이렇게 있다 쳐봐 얘들아. A는 B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물어보면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죠. B는 A이기면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 두 개 똑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자 1번을 볼까요? 1번 집합이 있는데 지금 P가 있고요 Q도 있고요 R도 있어. 이게 볼까? 이걸로 뭘 할 수 있지? 봐봐. A 합집합 B랑 A 합집합 C가 똑같고요. A 교집합 B랑 A 교집합 C가 똑같네. 이거 좀 바꿔볼게요. 얘 A에서 뭐 뺀 거죠? A 교집합 B 뺀 거야. 이해되나? 그 다음에 얘는 뭐에서 어디 뺀 거야? A에서 A 교집합 C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A에서 얘를 빼나 A에서 얘를 빼나 똑같대. 그럼 결국에 누구랑 누가 똑같다는 소리야? 얘랑 얘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확인되셨나? 그러면 만약에 R 먼저 본 거야. R 보면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A 교 B랑 A 교 C가 똑같다. 이 소리잖아. 확인됐나요? 그럼 항상 참인 걸 보시면 뭐일까요? 보이지? 이거 뭐야? Q죠, Q. 확인되셨나요? 뭐가 참이겠니? 4번이 참이겠네. 이가 나타내는 게 지금 Q잖아요. 4번이 맞겠죠? 그죠? 자, 2번 봅시다. 세 조건 PQR이 있는데 두 개 다 not이 들어갔네. 그럼 여집합 처리가 다 돼 있는 거니까 드무로가 묶어서 보셔도 되고요. 그럼 얘는 집합으로 나타내시면 이런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이죠? P 또는이야.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또는이면 합. 그리고면 교. 오케이? 그리고면 둘 다 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 소윤아 특강 3시 걸 들으렴. 그리고 6시 걸 들으렴. 그리고 8시 거 또 들으렴. 이라고 하면 3개 다 들어야 되잖아. 근데 3시 걸 듣거나 6시 거 듣거나 8시 거 들으렴 하면 선택이 자유롭죠. 넓어지죠. 그리고가 교집합이야. 아시겠죠? 미안하다. 안타까운 상황을 예로 들어서. 여기 보면 그러면 P의 여집합의 합집합 Q의 여집합
이 어디 들어가? R에 들어간다 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얘들아 그거야. 말이 붙네. 명제가 참이면 뭐가 참이죠? 대우가 참이면 대우가 뭔지 아시죠? 봐봐. P면 Q이다가 명제였다 생각해 봅시다. 역은 뭐예요? Q이면 P이다 역이야. 이해되셨나요? 그럼 대우는 뭐죠? 여기에다가 부정까지 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 반대로 바뀌어버리면 not Q잖아. 얘가 not Q이면 얘가 뒤로 가면서 부정까지 걸어버리면 not Q P이다. 이걸로 바뀌겠지. 확인됐나? 이게 대우야. 여기 얘가 여기로 가고 얘가 얘로 가는 게 여긴데 그거를 부정까지 걸어버리면 대우가 된다. 그럼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명제처럼 생각해보면 되겠네요. 대우로 바꿔버리면 뭐죠? R이면 P이다인 거야. 자리가 바뀌면서 반대. 자리가 바뀌면서 반대. 그럼 R이 어디에 포함된다? P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생각해봐. 얘 보면 R이 어디에 포함돼? P에 포함된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봐봐. 왜 이상하냐면 얘랑 얘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인 거지. R이라는 애가 P의 여집합에 요런 포함관계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어떨 때만 가능하지? 봐봐. 항상 참인 조건을 고르라고 한 거니까 얘 가서 보면 봐봐. 이 R이라는 애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사실 이게 P의 부분집합인데 P의 여집합이 여기에 포함돼.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두 개가 아예 안 겹치는 상황인 거잖아. 이게 되려면 P가 전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공집합이 뜬다 이 소리겠지. 그럼 항상 참인 건 P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확인되셨나요? 오케이? 네, 넘어갑시다. 3, 4번은 제가 숙제로 내드릴 테니 해보시고 절대부등식을 봅시다. 굉장히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이거 까먹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거 난리 납니다.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뭐가 절대부등식이죠? 그죠? 항상 성립하는 거. 대표적인 절대부등식. 너무 유명한, 정말 많이 쓰는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상황이니까 절대부등식인 거야. 근데 절대부등식은 증명할 때 여러분 봐봐. 항상 무조건 예외 없이 성립을 해야 되니까 뭐까지 증명하셔야 되냐면 이 등호가 들어가는 등호 조건까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서술형 나왔는데 등호 조건 안 썼어. 점수 안 줘도 할 말이 없다. 그냥 쭈구리처럼 내가 잘못했구나 이 상태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등호 조건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등호 조건을 꼭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를 볼 거야. 산술기하랑 코시를 볼 건데 자 산술기하 먼저 볼까요? 첫 번째로 산술기하 얘는 그게 중요하겠지. 언제 써먹고 언제 쓸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죠. 딱 나왔을 때 산술기하를 써야 되고 코시를 써야 되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얘는 보통 언제 쓰냐면 합의 최소값 혹은 곱의 최대값 구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 구하는 게 원래 어떻게만 구할 수 있었어? 너희 이참수 형태로 바꿔가지고 구할 수 있었지.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 문제에서 뭐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물어봤다 쳐봐. 그러면 곱으로 해볼까요? 봐봐. 문제에서 a, b의 최대를 물어봤어. 지금까지 어떻게 풀었니? a, b에 대한 관계식 하나 구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었잖아. b 자리에다가 혹은 a 집어넣거나. 그래서 이차함수 형태로 바꿔가지고 최대값을 구했었죠. 근데 이제는 산술기하를 쓰면 합의 최소값
곱의 최대값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뭐다? 언제만 쓸 수 있다? 양수일 때만 쓸 수가 있어요. 아주 혼나니까 음수일 때 쓰면 알았지? 봅시다. 얘는 양수일 때 뭐가 양수여야 되냐면 플러스를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두 수가 양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양수일 때 쓰는 거야. 증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봐봐. 가장 간단한 증명 이거예요. 지금 나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큰 양수를 가지고 올 거예요. 산술기가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야. 봐봐 얘들아. 2분의 A 플러스 B가 너희가 구하던 평균 구하는 방법이야. 너희 어떻게 구해? 평균? 시험 보고 평균 내야지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죠. 산술 평균. 하지만 어떤 독특한 아이는 곱해서 루트를 씌워도 평균이다. 기하 평균이다. 그래서 A, B 두 개 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무슨 평균? 기하 평균. 근데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게 등호 조건이에요. 아니 이게 절대 부등식이에요. 등호 조건은 언제 붙겠어? 이 A랑 B가 똑같으면 등호가 성립하겠지. 여기가 2분의 2A면 A야. 여기가 A 제곱에 루트 붙었으면 제곱 루트 날라가니까 A예요. 그럼 등호가 붙겠네요. 확인되셨나? 그래서 보통 이 상태로 많이 안 쓰고 양쪽에 2 곱한 상태로 쓰거든. 봐봐. 어떻게 쓰냐면 A 플러스 B 여기 들어가서 2 루트에 AB 이 상태로 쓰는 거야. 봐봐. 그러면 이 플러스를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두 수가 양수일 때 봐봐. 합의 입장에서 보면 크거나 같은 거니까 최소값 구할 수 있는 거고 여기 곱의 입장에서 보면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합의 최소, 곱의 최대 구할 때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구한다 라는 거라고요. 증명해봅시다. 너무 쉬워요. 넘기면 돼. 넘기면 제가 A를 이렇게 바꿔도 될까요? 이렇게 바꿔도 불쾌하지 않으시죠? 조금 불쾌하신가요? 여기 B는 루트 B 전체 제곱이야. 그죠? 얘는 마이너스 2 루트 A, B로 딱 바꿔버리는 순간 뭔가 보이죠? 완전 제곱식이네. 루트 A 빼기 루트 B 전체 제곱으로 바뀌어요. 그럼 생각해봐. 어차피 양수잖아요. 루트 씌워봤자 실수야. 실수에서 실수 빼면 실수예요. 그쵸? 실수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래서 부등식 증명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등호 조건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 등호 조건. 등호 조건을 보시면 언제야? 두 개 똑같을 때지? A 단 등호는 A랑 B가 똑같을 때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확인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면 되는 거고 사실 근데 이렇게 증명해도 돼요. 도형으로 단원 그려서 하나만 해볼까? 되게 많거든. 뭐야 안 닮은 A, B 미안하다. 아우 진짜 내 잘못이다. 단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한다. 플러스를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두 수가 똑같을 때 성립한다. 이거는 왜 까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점집거리랑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까먹으면 안 돼요. 그냥 알고 있으셔야 된다. 아시겠죠? 점집거리 말하니까 또 화가 나네. 왜요? 까먹었더라고. 그까요? 그 대산육중 학생이 까먹었어. 너무 빠가리 가시더라 오늘. 네, 제가 공부 잘하잖아요. 근데 선생님 그래. 이게 일반 전형으로 들어왔다며요. 그럼 잘하는 거 아니야? 숨기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숨길 수 있지? 아니 일반 하면 전형 열심히 들어왔어. 시력을? 네.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일부러 일부러? 대단한 연기력이야 그렇다면. 깜빡 속았네. 야 소윤아
진짜 일반 전형이요? 일반 전형. 그렇대. 네. 자. 근데 그 불합방일 수도 있지 않아요? 너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일반은 봅시다. 산수기하를 반원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봐봐. 여기 중심이라고 잡고요. 내가 반원이면 얘들아 요렇게 쭉 긋고 요렇게 쭉 그었을 때 무조건 90도죠. 원주각이니까. 그래서 얘가 90도가 나오는데 얘에서 이렇게 쭉 내릴 거야.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길이를 A로 잡을 거고요. 내가 잡는 거야. 여기 보이는 이 길이를 뭘로 잡아? B로 잡았다고 치면 여기 길이는 뭐니? 이 직각이니까 닮 쓰시면 되죠. 여기 제곱이 여기 곱하기 여기인 거 알지? 그러면 여기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A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길이가 지금 현재 루트 A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중심에서 쭉 이어버리면 얘는 반지름이죠. 그렇겠죠?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네. 확인됐나요? 그러면 바로 보이죠? 얘가 얘보다 항상 더 크거나 같겠네. 얘가 반지름이니까 당연히 얘보다는 항상 더 크거나 같겠죠? 그럼 언제 같아지겠어? A랑 B가 정확하게 똑같아져 버리면 이 길이가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산술기하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확인되셨나? 두 번째, 이거 해야 되는데 빨리 오늘 코시까지 할게요. 봅시다. 코시는 좀 익숙하게 좀 만드셔야 되는데 얘는 좀 좋은 게 뭐냐면 그거야. 그 실수일 때도 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얘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다. 사람 이름이 어려워요. 자, 보시면 그냥 실수 조건만 있으시면 돼. A, B, X, Y가 실수일 때 쓸 수 있는 부등식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X제곱 플러스 Y제곱보다 크거나 같아요. 배운 말 있어. 나 방금 뭐라 했어 나? 쓴 거랑 다르게 말한 것 같은데, 그지? AX 플러스 BY 전체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이 네 개가 다 실수다 쳐봐. 제곱해서 더한 거 곱하기 제곱해서 더한 게 이렇게 두 개 곱하고 이렇게 두 개 곱해서 더해가지고 전체 제곱한 거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게 절대 부등식이에요. 오케이? 처음에 알려주면 이런 생각 들겠죠. 좀 어쩌라고, 어떻게 쓰라고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으나 익숙하게 만들면 굉장히 편한 상황들이 있다. 등호 조건도 당연히 보셔야겠죠.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분의 X B분의 Y가 똑같을 때 성립한다. 이게 등호 조건이야. 증명 방법은 너무 쉬워요. 싹 다 전개해서 빼면 돼. 좌변 전개하면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이에요. 오른쪽 전개해서 빼면 빼기 A제곱 X제곱 빼기 B제곱 Y제곱 빼기 2ABXY가 0보다 크거나 같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얘 날라가요. 얘랑 얘도 날라가. 남는 거 봤더니 완전 제곱식이네. AY 마이너스 BX 전체 제곱인 거야. 그러면 어차피 실수니까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증명이 끝난대.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는 언제 성립해? AY랑 BX가 똑같은 때 성립하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언제 써먹어야 되냐? 봐봐. 제한 조건이 훨씬 적잖아. 실수이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에서 물어본 형태가 이 안에 들어가게끔 식을 조작해주면 되는데, 자 봐봐. 여기 봅시다. 양수라는 표현이 있으니 여기 뒤에 있는 문제들이 어렵긴 해. 알았지? 일부러 어려운 거 넣었어.
미안해. 쉬운 거 너무 재미없잖아. 그래서 뒤에도 근데 여기 풀면 뒤에도 풀 수 있는 게 뒤에도 비슷한 거 넣어놨어요. 박치고 갈게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봐봐. 언제 코시를 써야 되냐? 역수의 합의 형태가 있으면 코시를 쓸 때 유리하다. 뭔 소린지 전혀 모르겠죠. 그러니까 봐봐. 무슨 말이냐 얘들아. 결국에 봐봐. 예제곱 플러스 예제곱 이렇게 들어가죠. 예제곱 플러스 예제곱 이렇게 들어가죠. 오케이?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여기로 들어가고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여기로 들어가잖아. 이해돼? 그럼 봐봐 얘들아. 이 두 개가 역수의 관계이잖아. 그러면 두 개 곱했을 때 숫자만 나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2x 플러스 1이랑 2x 플러스 1분의 2를 숫자로 잡았어. 기준으로. 그럼 이렇게 두 개 곱하면서 이게 날아가니까 숫자로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곱한 상황에서 또 이렇게 곱한 상황에서 그래서 역수 형태가 있으면 역수의 합 형태가 있으면 코시로 푸는 게 유리한데 자 이걸로 가서 볼게요. 딱 보는데 그냥 주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요. 여기를 잘 관찰하는 거지. 뭐지? 역수의 합 형태로 바꿀 수가 없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내가 봐봐 얘들아. x 하나, x 두 개면 x 세 개죠. y 세 개죠. z 두 개, z 하나면 z 세 개죠. 그러면 내가 역수 형태를 만들려면 여기다 3을 싹 곱해버리는 거야. 3x 3y 플러스 3z. 근데 내 맘대로 3을 곱한 거잖아요. 다시 3분의 1로 수습을 좀 해주셔야 돼. 오케이? 제 맘대로 했으니까 다시 복구를 시켜 놔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 뒤에 그대로 들어간 상태. 그럼 이 식변형을 좀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뭐가 필요하다고 얘들아? 역수의 합의 형태가 필요해. 그럼 봐봐. 내가 얘를 3분의 위기다. 51분이다. 3분의 1. 너희는 좋지? 봐봐. 얘를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이렇게 쓸 거야. 그래도 되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한다고. 봐봐. x 플러스 3y 더하기 2z. 그 다음에 뒤에다가 2x 플러스 z. 이렇게 써도 되죠 사실. 오케이? 그 다음 옆에 들어가는 게 누구다? 그대로 써. x뿔 3y 더하기 3z분의 6 플러스 Z 그쵸 2 x죠? Z 뭐 미안해 2x 플러스 z분의 24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확인됐나? 그럼 사봐 얘들아 생각해봐. 확인했어요. 끝났지 그러면? 네. 봐봐. 야, 코시 쓸 거야. 기준을 잡을 게 딱 4개 수가 필요하잖아요. 네. 뭘 가지고 오면 한 큐에 끝날까? 여기에는 제곱해서 들어간 게 왔겠지. 그럼 애초에 루트 씌운 게 기준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4개 수를 뭘로 잡을 거냐면 이렇게 하나 수는 x뿔 3y 더하기 2z고 다른 하나는 2x 플러스 z고 다른 하나는 루트 x 플러스 3y 더하기 2z분의 6이고 다른 하나는 2x 플러스 z분의 24에다 쳐봐 얘들아. 이거 가지고 코시 썼다 생각해봐. 그럼 이게 나오지 않을까? 왼쪽은 제곱해서 더하는 게 나오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인 거고 여기 있는 거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여기 있는 거니까 여기 옆에는 뭐가 오면 돼?
이거 두 개 곱한 거 플러스 이거 두 개 곱한 거에 제곱이 들어오면 돼요. ax 플러스 by의 제곱처럼. 처음엔 어려워. 하지만 하다 보면 괜찮아. 누구나 어려워. 아 갑자기 루트 왜 나와요? 왜냐면 봐봐. 제곱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네. 제곱해서 들어갔을 때 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제곱하기 전에 루트였겠지. 그럼 오른쪽에 누가 들어가야 돼? 이거 중에 곱하면 뭐 나와? 루트 6 나오죠. 네. 얘가 루트 6 나와. 플러스 이거 중에 곱하면 뭐 나와? 루트 24 나오죠. 루트 24 여기에 제곱 이걸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이거 몇이야? 4, 6에 24니까 2루트 6이잖아. 땡. 더하면 3루트 6이죠. 제곱하면 54죠. 아 맞아? 오, 54 맞아요. 맞죠? 저는 그러면 봐봐. 얘의 최소값이 54야. 그렇구나. 그럼 3분의 1을 곱하면 답이 나온다 이 소리겠네요. 네, 3. 아니야, 맞어. 이해되셨나요? 꽤 복잡한 과정이긴 하나 이게 익숙해지면 사실 산술기하보다 더 쉽다. 연습을 하면 된다. 혼자 푸는데 갑자기 답지는 산술기하로 풀었을 거거든? 근데 이게 훨씬 쉬워 얘들아. 연습하면. 오케이? 그 얼마나 그 딱 맞아 떨어졌을 때 희열이 느껴지겠어. 그런가? 죄송합니다. 지금 끝내야 희열이 느껴지나요? 아. 제가 숙제를 이 프린트 마무리로 내드려도 되겠죠. 근데 저도 알아요. 어렵거든요. 시도해서 오라고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수요일날 집합을 마무리하고 명제